제가 오늘 알려드릴 내용은 처음에 CAD 설치하고 나서 옵션하고 기타 설정을 하셔야 될 것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 화면인데 뭔가 십자선도 너무 작고, 그리고 아래쪽에 나오는 커맨드 창, 그리고 지금 검은색 화면에 그리드 같은 게 이렇게 싹 되어 있는데, 이런 것들을 좀 사용자 입맛에 맞게 바꾸는 걸 알려드릴게요. 처음으로 옵션을 바꿔볼 텐데, 아래쪽에 있는 커맨드 창에서 오른쪽 마우스 누르셔서 옵션을 선택하셔도 되고, 단축키 OP 하고 엔터 하시면 이렇게 옵션 창이 처음에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옵션 창에서 이제 파일 탭에서 자동 저장 파일 위치를 한번 확장을 해볼게요. CAD를 쓰시다가 갑자기 꺼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뭐 치명적 오류라든지 아니면은 정전, 뭐 기타 이유로 CAD가 갑자기 꺼지게 되는데, 그럴 경우에 자동 저장으로 된 그 백업 파일을 여기 경로 위치에서 찾아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경로를 바꿔주실 수도 있고, 기본적으로는 이 위치에 저장이 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화면 표시 탭으로 가셔서 그 표시 및 해상도라고 하는 게 있거든요. 여기 표시 및 해상도가 있고, 여기에서 호 및 원을 부드럽게 라고 하는 옵션이 있습니다. 이게 뷰레스라고 하는 건데, 그 뷰레스 값을 직접 타이핑해서 바꾸셔도 되고, 이 해상도 값을 바꾸시게 되면 이게 어떤 뜻이냐면, 화면에서 원을 표현을 할 때 지금 1000으로 되어 있는데 이거는 천각형으로 표시를 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원을 천각형으로 표시를 한다라는 얘기고, 2만까지 늘릴 수 있어요. 근데 뭐 2만까지 늘리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 보통 한 1000에서 뭐 2000 사이 정도면 적당한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이제 십자선 크기입니다. 십자선 크기를 100까지 늘릴 수 있어요. 100까지 늘리고 적용한 다음에 확인을 해보면 CAD 기본 화면에 보였던 십자선이 지금 처음부터 끝까지 다 늘어난 상태입니다. 이제 사용자 입맛에 맞게 뭐 50으로 바꿔주실 수도 있고요. 저는 주로 이제 100으로 놓고 많이 씁니다. 100으로 하시고 적용, 그 다음에 화면 표시에 색상을 한번 들어가 볼게요. 색상을 보시면 지금은 2D 모형 공간에 배경 화면이 이제 RGB로 33, 40, 48로 되어 있습니다. 이걸 검은색으로 바꾸면 완전히 이 검은색 배경으로 바뀌는 거고, 그리고 흰색으로 바꾸시게 되면 이제 CAD 배경 화면이 흰색으로 됩니다. 그런데 주로 검정색이나 기본으로 많이 쓰세요. 흰색으로 놓고 쓰시면 눈이 굉장히 빨리 피로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흰색은 뭐 주로 프리젠테이션 하시거나 아니면 CAD 교육하실 때 흰색으로 바꾸시면 되고, 기본적으로는 검은색 계열로 쓰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 다음 이제 열기 및 저장으로 가보시면 파일 저장이 있는데, 오토캐드 파일을 저장할 때 어느 버전으로 저장할 건지 이렇게 2018, 13, 10, 7, 4 이렇게 종류가 굉장히 많이 있는데, 이걸 너무 하위 버전으로 저장하게 되면 CAD가 굉장히 느려져요. 그렇기 때문에 최대한 2018 버전으로 쓰시는 게 좋고, 낮추더라도 2013 정도까지 낮추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걸 너무 낮추고 쓰게 되면 이 CAD가 작업하면서 계속 버전을 바꾸는 과정을 백그라운드에서 하게 돼요. CAD 퍼포먼스가 떨어지기 때문에 이 버전을 하위 버전으로 낮추는 건 최대한 이제 낮추지 않는 게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시스템으로 가보면 내 그래픽 카드가 굉장히 좋은데 CAD가 느린 경우가 있어요. 이럴 때는 이제 시스템에서 하드웨어 가속을 확인을 해봐야 되는데, 그래픽 성능을 클릭을 하시면 지금 하드웨어 가속이 가끔 꺼져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렇게 꺼져 있는 경우에는 내 그래픽 카드를 쓰지 않겠다라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건 꼭 그 CAD 설치하신 다음에 확인을 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하드웨어 가속이 켜져 있어야만 이제 그래픽 카드를 이제 쓰겠다라는 얘기고, 반대로 그래픽 카드가 내장형 그래픽 카드인 경우가 있어요. 이럴 경우에는 끄고 하는 게 더 빠를 때도 있습니다. 그 다음 이제 제도로 가보면 그 오토 스냅 표시키랑
조준창 크기가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제가 CAD를 써왔던 이제 한 15년 정도 써왔는데 한 3분의 1 정도 위치에 있는 게 선택하기 가장 좋은 것 같아요. 이게 15년의 노하우입니다. 위치에 있는 게 좋고 선택으로 가셔서 확인랑 크기랑 그립 크기도 한 3분의 1에서 4분의 1 정도 이렇게 하신 다음에 적용하면 이제 여기까지 해서 모든 옵션이 이제 마무리가 됐고, 그 다음에 이제 오스냅이라는 걸 설정을 해야 돼요. 오토캐드를 그리실 때 뭐 중간점, 4분점, 원의 그 각각 0도에서 90도, 180도, 270도 되는 부분에 스냅을 잡게 되는데, 이런 부분들은 이제 처음에 오스냅 세팅으로 들어가셔서 끝점, 중간점, 그 다음에 중심점, 4분점, 교차점, 연장선 이렇게 쓰시는 게 이제 가장 적합하다고 보여집니다. 이게 너무 많이, 이 오스냅을 너무 많이 세팅하셔도 작업을 하는데 굉장히 방해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오스냅까지 이제 세팅을 해주실 수가 있고, 그리고 제일 밑에 있는 하단에 이 커맨드 창이 너무 작아서 좀 불편해요. 그래서 저는 요거를 마우스, 이 왼쪽 끝을 마우스로 잡아서 위쪽으로 올린 다음에 다시 한번 아래쪽으로 쭉 내리면 커맨드 창이 확장되었고, 그리고 저는 3줄 정도 보여지게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CAD를 처음에 설치하시고 수정해야 될 옵션들과 꼭 체크해야 될 사항들을 한번 알아봤는데요. 다음 시간에는 더 유용한 팁으로 제가 다시 한번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치에 맞춤으로 출력했을 때 약간씩 스케일이 벗어나는 부분들이 좀 있어요. 좀 정확한 스케일에서 출력을 한번 해보자. 처음에 원래 호기심에 그냥 스케일자로 이게 맞나? 맞게 출력했나? 재보다가 이제 알게 된 건데 스케일이 좀 안 맞더라고요. 설계를 하는 분들이 의외로 이 꼼꼼한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스케일에 맞게 출력하는 방법을 설명드릴게요. 보통 A3 사이즈를 420에 297 사이즈로 봤을 때 1대1 도면이다 라는 것은 객체의 사이즈 그대로 종이에 표현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1cm라면 종이에도 1cm로 표현을 한다는 게 1대1 도면이고요. 2대1 도면이다 라고 한다면 원래는 2cm인데 이 종이에는 1cm로 표현했다라는 거예요. 실제 종이 사이즈 안에 제도하는 객체가 다 들어가야 되니까 이 용지보다 너무 커버린 경우에 이렇게 사이즈를 조절해서 넣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기계 도면 같은 경우에는 실제 도면 사이즈로 이 종이 안에 들어갈 수 있으니까 1대1 사이즈로 그려주게 되는 거고, 건축 인면 같은 경우에는 A3 사이즈로는 이 안에 들어가기가 힘들잖아요. 실제의 이 사이즈를 30분의 1, 50분의 1 축소해서 이 A3 용지 안에 표현을 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50분의 1, 100분의 1짜리 도면들도 나오게 되겠죠. 이런 스케일 개념으로 나가는 거고요. 그럼 이제 이 CAD 상에서 봤을 때 어떻게 출력을 할 것이냐라고 본다면 1대1 도면 같은 경우에는 어차피 1대1로 제도를 했을 때 이 종이 안에 들어가니까 그대로 출력을 하시면 되고요. 그렇다고 여기 안에 넣겠다고 이 객체를 줄여서 제도를 하시는 게 아니고 오토캐드 안에서는 무조건 1대1로 제도 작성을 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보시면 우리가 출력을 한다고 했을 때 이 객체를 한번 예시로 볼게요. 출력 아이콘을 눌렀을 때 저는 이전 플롯으로 세팅을 가져왔는데요. 여기 세팅하는 부분은 이전에 토니 차장님께서 설명을 해준 영상이 있어요. 거기에서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고, 윈도우로 영역을 잡게 되는데요. 어떨 때는 영역을 이만큼 잡아서 한번 보면은 이렇게 용지에 꽉 차게 나오고, 또 어떨 때는 이만큼 잡아서 용지에도 조그맣게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 영역을 잡는 가이드라인을 정확히 하기 위해서 오토캐드 안에 실제로 A3 사이즈를 그려주는 거예요. 420에 297 A3 사이즈를 그려서 여기서
윈도우의 영역을 이렇게 그려놓은 대로 하고 1대1로 해야 정확히 1대1 축척으로 출력이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얘는 1대1이라 관련이 없지만 이거 같은 경우에는 윈도우 영역에 따라서 사이즈가 변경이 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 객체는 무조건 1대1로 그려주시고 반대로 이 영역의 사이즈를 키워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A3 사이즈로 그려놓은 것을 이 객체가 들어가려면 이 A3 사이즈가 한 30배는 커져야겠다라고 봤을 때 스케일로 한번 30배를 키워볼게요. 30 엔터 해서 가져가 보면은 정확히 들어가죠. 그럼 지금 이 외곽은 30분의 1 도면의 외곽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 옵셋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회사에서 사용하는 것처럼 도각을 만들어 주시면 되겠죠. 뭐 회사 로고나 뭐 도면명, 도면 번호. 그리고 지금 이거는 30배를 키웠기 때문에 30분의 1 도면이고 혹시 더 큰 사이즈가 있다라고 한다면은 그려놓은 A3 사이즈를 50배 키워 놓으면 이거는 50분의 1 외부 도각이 되는 거예요. 어떤 건지 여기까지 이해가 가실까요? 이것도 예를 들어 이 영역을 100배를 키웠다 하면은 100분의 1 도면이 되겠죠. 네, 이렇게 1대1로 제도를 윈도우 영역을 작게 제도를 하실 수도 있고 그 외에 큰 비율의 도면이 필요할 경우에는 이 A3 사이즈를 키워주시는 거예요. 키워서 영역이 넓어질수록 그 도면에 맞는 스케일로 출력을 하실 수 있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출력을 할 때 보면은 여기서 이전 플롯으로 가서 보통 대부분의 분들이 용지 맞춤에 체크를 하고 지금 이런 상태에서 많이 출력을 하세요. 그래서 윈도우를 잡아서 이렇게 영역을 잡아보면 실제로 정확히 30분의 1이 아니고 30.16분의 1로 나와요. 이게 왜 그러냐면 이게 출력할 때 용지에 그 출력에 용지 여백이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ISO 전체 페이지 A3 사이즈죠. 여기에 인쇄 가능 영역을 보면은 ISO 전체 페이지 A3 사이즈 보면 이렇게 맨 위랑 오른쪽에 여백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이게 2019 버전을 봤더니 정확히 이 여백이 사라져서 정확히 맞춰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보여드리면은 2019 버전 같은 경우에는 출력에서 용지 맞춤으로 해도 윈도우를 잡았을 때 1대1로 정확하게 표현이 됩니다. 이게 저도 최근에 작업하다가 알았는데 여백 없이 바로 출력이 되니까 좀 좋았던 기능 중에 하나고요. 그렇다고 2018 버전 분들이 매번 사용을 할 때마다 뭐 50분의 1, 100분의 1 이렇게 선택을 해야 되느냐, 그게 좀 귀찮다고 하시면은 여기 방법이 또 하나가 있긴 한데요. 용지 사이즈를 하나 만들어 주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 등록 정보에 가셔서 원하는 사용자 용지 크기를 만들어 주실 수 있는데요. 여기 사용자 용지 크기에서 추가 선택하신 다음에 처음부터 시작 그대로 두고 다음 해서 420-297 원하는 A3 사이즈를 넣고요. 다음 하시고 여기 지금 여백이 적용되어 있는데 여기를 다 0으로 바꿔볼게요. 네, 이렇게 하면 여백 없는 종이가 만들어지죠. 다음 하고 이 용지의 이름을 하나 지정해 주실 수 있어요. 용지 이름은 우리는 튼튼이 용지로 하고 다음 마침 하면은 튼튼이의 A3 여백 없는 용지가 하나 만들어졌고요. 여기서
하고 이제 이 현재 플롯에 적용할지 아니면 여기 아예 다른 경로에 저장을 할지를 선택을 하는 건데요. 저는 일단 이 현재 플롯에만 적용을 해 볼게요. 확인하면은 이 용지 사이즈 맨 위에 가서 보시면은 이렇게 튼튼이라는 용지가 목록에 나와 있는 걸 확인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 튼튼이라는 용지로 두고 양쪽에 여백을 클릭하면은 용지 맞춤으로 해도 1대 30, 30분의 1 도면으로 정확히 나오는 걸 볼 수가 있을 거예요. 아, 근데 또 여길 보니까 굳이 내가 사용하지도 않는데 용지 사이즈들이 너무 많아요. 이것도 좀 변경하고 싶다 하시면 여기 등록 정보 가셔서 용지 크기 필터링에 보시면 지금 전부 다 체크가 되어 있죠. 여기 선택된 거를 모두 취소하시고 본인이 자주 쓰는 것만 체크해 주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뭐 A3 랑 A4 하고 확인 하면은 이제 튼튼이랑 A4, A3 사이즈만 목록에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이런 방법으로 용지 여백 없고 용지 맞춤으로 하고 정확히 스케일에 맞게 출력하는 방법을 설명을 드렸습니다. 엑셀에 있는 테이블을 오토캐드 도면 안에 삽입을 시켜야 될 때가 굉장히 많거든요. 저도 처음에 그랬습니다. 몰라서 엑셀 표를 보고 그대로 오토캐드에서 하나씩 다 타이핑을 쳐요. 알게 되면 거의 뭐 90%, 100% 가까이 단축시킬 수 있는. 오토캐드 안에도 테이블이랑 그 표 작성하는 게 있는데 캐드 안에서 작업하기가 좀 까다로워요. 근데 많은 분들이 엑셀에서는 좀 편리하고 익숙하게 작업을 하실 수 있거든요. 엑셀에서 작업해서 가져오면 편리한데 이걸 몰라서 옵셋에서 표를 다 만들고 거기에 이제 텍스트로 다 적고 이렇게 텍스트 줄도 안 맞아가지고 이거 어떻게 맞추는지 몰라서 이렇게 살 눈대중으로 막 맞추고 빠르게 작업을 하실 수가 있죠. 먼저 엑셀에서 한번 표를 작성을 해서 캐드로 가져가는 걸 한번 보겠습니다. 예를 들어 실내 재료 마감표를 하나 작성을 해볼게요. 작성을 하고 엑셀에서 작성된 데이터를 선택을 해서 컨트롤 C 하시고 다시 오토캐드로 가셔서 컨트롤 V 하고 삽입점을 클릭해 주시고 확인. 실내 재료 마감표가 이렇게 이미지 파일로 들어와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제가 마우스 펜을 눌러서 이렇게 이미지가 깜빡거리는 걸 보니까 생각이 나는데 전에 다른 분께서 이 이미지 펜으로 누를 때마다 깜빡여서 작업을 하실 수가 없다고 본인은 그 지형 캡처된 거를 가지고 와서 그 위에 대고 제도를 하시는데 이게 누를 때마다 깜빡여가지고 이것 좀 어떻게 없앨 수 없겠냐라고 물어보셔서 그때 한번 제가 찾아봤었는데요. 옵션에 들어가셔서 OP 엔터하고 옵션에 들어가셔서 화면 표시에서 표시 성능에 레스터 및 OLE 초점 이동과 줌에 체크하고 확인 하고 마우스 펜으로 돌리면 이미지가 깜빡거리지 않고 확인하실 수 있어요. 네, 일단은 이렇게 이미지로 엑셀에 있는 것을 컨트롤 C, 컨트롤 V로 가져올 수 있다라는 거. 근데 이미지 말고 오토캐드 객체로 가져오실 수도 있어요. 네, 엑셀 표로 가셔서 일단 작업한 이 게시물을 저장을 한번 할게요. 저장을 한번 해주시고 원하는 부분을 선택해서 컨트롤 C 하시고 다시 캐드로 가셔서 바로 컨트롤 V 하지 마시고 오른쪽 상단에 보시면 붙여넣기 하단에 역삼각형 아이콘 클릭하셔서 맨 아래에 선택하여 붙여넣기 클릭, 연결하여 붙여넣기 클릭, 오토캐드 도면 요소 클릭, 확인 하시고 삽입점 지정 나왔을 때 원하는 부분에 클릭 해주시면 도면 객체로 이렇게 표가 들어와 있고요. 나와 있는 부분을 잠금 해제하시고 더블 클릭하셔서 마감표를 수정해 주실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엑셀에서 표를 작성을 하시고 그것을
선택하여 붙여넣기로 가지고 와서 오토캐드 안에서 수정을 직접 해 주실 수도 있고요. 반대로 이제 오토캐드에서 작업한 객체를 내보내게 하고 싶다 하시면은 WMF out이라는 명령어를 사용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명령창에 WMF만 입력하셔도 지금 자동 완성 기능으로 WMF out이 나오고요. 엔터 하고 원하는 부분에 원하는 이름으로 저장을 하나 해 주시고요. 저는 일단 바탕화면을 테스트로 한번 저장을 해 볼게요. 그리고 내보내기 할 객체를 선택하시고 엔터. 다시 엑셀로 가셔서 삽입의 그림 바탕화면에 아까 저장한 테스트를 삽입을 한번 해볼게요. 그럼 이렇게 지금 선만 추출이 된 도면이 들어와 있고요. 이미지 크기가 너무 크니까 이거 좀 잘라 볼게요. 자르기로 잘라주시고 이렇게 배경에 이미지가 있다면 그 위로 선만 추출되었기 때문에 배경의 이미지까지 확인할 수 있는 객체로 불러 나온 거고요. 지금 컬러로 되어 있는 거를 바꿔주고 싶으시면은 사진에 가셔서 그림 색을 흑백으로 바꿔주시고 이렇게 이미지를 키워서 작업해 주시면 엑셀이나 파워포인트 안에 다른 문서 작업 하실 때도 도면 객체를 활용하실 수 있겠습니다. 오토캐드와 엑셀 간의 그 객체 교환을 한번 해보았는데요. 문서 작업 하다 보면 그 양쪽 프로그램 간에 왔다 갔다 하는 일이 가끔씩 있을 거예요. 그럴 때 방금 제가 설명드린 팁 활용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오늘 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